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손쉽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미국의 클레버라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6년 도로시 존스라는 사람이 보스톤에서 최초로 커피 판매 허가를 받아서 커피 전문점을 오픈을 했는데요. 커트리지 하우스라는 이름의 카페를요. 그 후로 1696년 뉴욕 최초의 더 킹스암스라는 카페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커피 문화가 미국에서 전파되어져 갔는데요. 하지만 이민자들의 나라인 만큼 유럽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 미국은 주로 커피보다는 차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1773년 차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타운젠트 법안이 발의되면서 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차의 가격 상승은 커피의 대중화를,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커피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제공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1850년대까지도 집에서 커피를 분쇄하는 수동 분쇄기 같은 경우는 최상류층의 주방 기구였다고 합니다. 또한 1900년대 초반까지도 커피를 직접 진마차에 실어서 예전에 우유 배달하듯이 그런 식으로 커피를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클레버란 도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추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정말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그냥 도구와 커피를 거르는 이러한 필터, 이것만 있으면, 물론 커피와 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클레버의 특징은 일단 반영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리처럼 쉽게 깨지지도 않고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BPA 프리, 환경 호르몬에도 걱정이 없고요. 또 하나 여기 이렇게 실리콘 밸브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두고 물을 부었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고, 이러한 이제 홈이 컵 위에 놓았을 때는 이 실리콘 밸브가 열리면서 물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 과정을 보시면 페이퍼를 이제 접으셔야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페이퍼를 넣으시고 커피를 넣으시고 물을 넣으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 물과 커피가 그대로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침지식이라고, 침지식이란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간 커피와 물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커피의 풍미와 바디감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게 이 클레버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추출하신 다음에는 종이만 걷어서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클레버 추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려드릴 커피는 클레버를 통해서 마담 보바리라는 커피인데요. 이거는 저희 샵의 특별한 블렌딩입니다. 그래서 한 2인분 정도를 1인분에 한 수저, 한 스푼, 10g 기억하시죠? 저는 좀 진한 커피, 바디감이 풍부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27g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쇄를 하시고요. 네, 마담 보바리 원두를 분쇄를 했고요. 그리고 끓는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레버를 어떻게 내리는지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클레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 한번 접고 이 밑에 이제 접혀져 있는 부분을 그 반대쪽으로 한번 접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벌리고 이 끝을 그냥 살짝만 꼬집듯이 접어주시고, 그래야 여기 쏙 들어갈 테니까요. 이제 장착을 하신 다음에 따뜻하게 잔을 한번 데워주는 기분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 종이 필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맛도 제거를 하고, 클레버도 한번 워밍을 시켜서 커피가 적절한 온도로 추출될 수 있게 한번 이제 워밍업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도 이제 떨어지지 않죠? 여기다 이제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버도 이 밑에 추출 기구도 한번 데웠고 위에도 데웠습니다. 이렇게 물을 완전 제거하신 다음에 갈아진 커피를 담으시고요. 한 27에서 28g 정도 담았고요. 이렇게 평평하지 않다면 추출이 불균형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탁탁 쳐서 커피 가루의 표면이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붓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훅 많이 붓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신선한 커피의 탄산가스를 조금 빼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부 물을 주입을 하고요. 물론 샵에서 이렇게 전기포트로 하진 않겠죠. 다들 이렇게 예쁜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붓지만 푸어오버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전기포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최대한 이제 가정에서 내리는 거와 비슷하게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추출을 시연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풀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가스가 빠져나가는 거를 볼 수 없으시죠? 이제 머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걸.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물을 주입해 줍니다. 천천히 골고루 제가 가운데 위주로 물을 붓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어차피 이렇게 생겨 있는 이제 추출 기구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주로 커피 원두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물도 가운데에 부어야 추출 수율이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저는 뭐 집에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제 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추출 시간을 이제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특별히 무슨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부으시고 거품층이 있잖아요. 한번 저어주시는 거예요. 1분 정도 됐을 때, 물을 다 붓고 1분 정도 됐을 때 한번 저어서 이제 클레버는 따로 뚜껑이 있거든요.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 놓으시고요. 그 후에 2분 정도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뭐 찻잔을 워밍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느낀다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잔에 마시는 애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사람이 혀로 어떠한 이제 액체를 마셨을 때 70도 전후의 온도에 가장 맛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워밍을 해주시고 커피를 따라 드신다면 조금 더 기분도 좋고 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커피의 맛을. 네, 이제 2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오랫동안 이제 깜빡 잊고 한 10분 정도 추출했다. 그렇다고 뭐 이상한 커피가 나오진 않겠지만 과다한 추출이 이루어지면 이 커피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쓴맛까지 추출을 하게 돼요. 뭐 쓴맛, 잔맛, 떫은 맛? 그렇기 때문에 추출 시간을 제 시간에 완료하는 게 좀 좋을 거고요. 내가 좀 연한 커피가 좋다. 그러면 추출 시간을 좀 짧게 줄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한 3, 4분 정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추출되는 커피가 여기 안에 온전히 다 들어가야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2인용? 머그잔 큰 걸로 했을 때는 그거 한 잔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담하다고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얘는 아주 작은 커피잔으로 1.5잔 정도 나와서요. 웬만하면 요 사이즈를 쓰시는 게 가장 대중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보바리 블렌드를 추출을 했고요. 제가 한번 워밍된 잔으로 워밍했던 물을 버리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커피 맛을 보실 때는 아로마의 향을 한번 맡으시고 입안에서 향미, 플레이버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삼키신 다음에는 얼마나 깔끔한 느낌이 있는지 그걸 한번 감상하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점점 더 커피 맛에 대한 조예가 깊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가지 대륙을 골고루 블렌딩 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참 잘 맞고요.
향도 아프리카 커피가 좀 많이 블렌딩 되어 있어서 꽃향기나 과일의 느낌도 드는 커피입니다. 특히나 이제 클레버는 바디감과 향미를 잘 추출한다고 했죠. 그거를 이제 잘 살려줬고요. 아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이 원두 봉투에 눈길이 가실 거예요. 블루 버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걸 추출하면서 푸어 오버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푸어 오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뭐 들이붓다 이렇게 좀 격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푸어 오버 방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핸드드립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용어가 푸어 오버라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푸어 오버 방식이 미국에서 서부를 시작으로, 서부 캘리포니아 지방을 시작으로 많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축을 하는 몇 개의 힙한 카페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그 포틀랜드에 있는 스톰타운이라든지 시카고에 시작한 인텔리젠시아, 이 두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커피에 좀 흥미가 있다 하는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관광 코스로 꼭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 이제 포틀랜드에서 뜨고 있다는 코아스 커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뭐 투 베럴즈 커피, 피즈 커피, 이런 애들이 좀 뜨고 있고요.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뉴욕은 다들 한 번씩 가잖아요. 뉴욕에서 시작한 블루 바틀 커피예요. 그래서 로고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 블루 바틀 커피가 상업적인 브랜드 가치로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언제 들어오냐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벌써 지점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커피 브랜드들의 이제 특징이 미국에서 이제 트렌디하다고 하는, 본인들이 직접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 가서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본인 카페에서 추구하는 맛에 적합한 생두를 골라서 그 생두를 직접 매장 안에서 로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두에서부터 커피 한 잔까지 쭉 그 일련의 과정을 본인들이 다 컨트롤하면서 퀄리티를 맞춰가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커피 맛을 좀 찾는다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카페의 주 매니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짧은 커피 역사와 요즘에 뜨는 카페들, 그리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극적인 맛을 연출해주는 이 클레버의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